그렇지요. 예. 뭐 갑자기 일정이 좀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 좀 자리가 좀 많이 불빈합니다. 그죠? 예. 불빈하지만은 또 오신 분들끼리 또 그 화기애애하게 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665번째 사드배지철의 승주촛불문화제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마당에서 안 하고 이거 별동네 도서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저 뒤에 시끄럽게 떠드시는 분들 떨지 말고 옆쪽으로 자리해 주세요. 예, 내일이 무슨 날이지요? 예, 내일이 정월 대보름입니다. 그냥 보름이 아니고 정월 대보름. 예, 1년 중 달이 가장 크다는 보름 날입니다. 원래 정월 보름날 오곡밥을 먹으면서, 그죠? 또 기발기 술도 한 잔 이렇게 먹어가면서 1년의 복을 빌고 또 복 받는 날인데, 저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날 친구들하고 술을 무시하게 먹었는데 새벽에 이제 집에다가 아침에 들어갔죠. 거의 탁 들어갔는데 집에 이렇게 밥상을 탁 차려놨는데 오곡밥에다가 아버지가 기발기 술을 한 잔 탁 주시더라고요. 해장술이잖아요. 근데 그 술이 그렇게 안 넘어가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머리 아파서 뻗는데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고, 꼭꼭 어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걸 했는데 동거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게 그냥 신무시 없어져 버렸어요. 예. 하여튼 전통을 지키고 또 기억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사드배지 철회를 외친 지도 벌써 횟수로는 5년째입니다. 원래가 경자년을 맞이하면서 5년째가 되고 있고, 맞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예. 횟수로는 5년째입니다. 만 4년 지나고 그렇습니다. 오늘이 665번째. 예. 잠시만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뭐 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독감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은 또 아까운 인명들이 이렇게 손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가 매일 외치는 이 땅의 생명과 평화, 이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 투쟁을 멈출 수 없고, 이 한반도의 평화협정이 체결되기를 또 소원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먼저 살다가 헌신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우리 선열들 또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예, 오늘 리본리안 행진곡은 좀 생략을 하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같으면 오늘 제가 이 마이크 안 잡고 저 앉아서 기대어 앉아가 구경하면 되는 날인데, 예, 그놈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지금. 근데 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치사율 제로죠, 그죠? 네. 치사율 제로고 뭐 확진자도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데 이 난립니다, 근데 그죠? 옛날에 메르스 때는 많이 죽었는데, 죽기도 많이 죽고 했는데, 지금 4.15 총선이 있다 보니 이 가짜 뉴스, 가짜 언론, 기레기 언론들, 기레기 기자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대국민 대한민국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독감 이야기는 뉴스에 잘 안 나와요. 뉴스 잘 보지는 않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인터넷 SNS에서 많이 봤는데, 뭐 작년에도 저작년에도 미국에서 독감 때문에 상당수가 죽었대요. 죽고 그때는 한 300 몇만 명이 이제 독감에 걸렸었는데, 올해는 한참 전에 발표로 87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때 발표할 때 8,200명이 사망했다고 나왔어요. 지금은 10,000명 넘게 죽었다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공포감을 조성하는 데 있어갖고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단히 뜨고 언론에 막 나오는데 미국 독감이 나오다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따가 이제 발언을 또 해주실 건데, 하여튼 우리가 이 사드를 통해서 언론과 관련한 이 거짓과 진실, 참이냐,
거짓이냐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비판의식이 높아지면서 그래도 투쟁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언론 나온 거 그대로는 잘 안 믿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다른 것도 보고 검색해보고 비교해서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데 그냥 맨날 맹목적으로 TV만 뉴스만 믿는 사람들은 맨날 뭐 정태춘 씨 가수 정태춘 씨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습니다. 시사 주간지 보면서 정치적으로 공부받는 사람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보니 이런 공포감이 조성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는 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 언론이 정말로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국회도 개혁해야 되죠. 이렇게 가면은 진짜 좋은 세상이 이렇게 많이 좋아질 건데 아직까지 검찰개혁도 지금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피부에 와닿진 않죠. 예. 아직까지도 계속 그 개금세이들이라 하죠. 이 그놈들이 계속 우리말로 개기고 있고 항명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힘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계속 뭐 윤석열을 필두해서 자한당을 필두해서 가고 있는데 빨리 좀 정리가 되고 또 언론만 딱 개혁되면은 상당히 다른 부분은 자동적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가 확 뜨일 거니까는 나아지리라 생각을 하면서 경자년 이 한 해 언론 개혁까지 완수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첫 번째 발언자는 우리 사드 배치 철회 투쟁위에 우리 유동희님께서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정을 대보름을 맞이해서 지난 과거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고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고 바로 이어서 우리 유동희님 대변인께서 또 이야기를 또 맛깔난 이야기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수성 치면서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힘들고 지칠수록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세게 떠밀어도 우린 절대 밀려나지 마. 천천히 즐겁게 함께 마음이 급할수록 그렇게 새벽에 태양은 빨갛게 뜬다.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천천히 즐겁게 함께 소중한 나의 공동사를 배치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짓을 후회하고 있다네. 울부짖는 소리 저 소리 성주는 일이 막히는 소리 멍을 짓는 소리 저 소리 그래 하고 있다네. 그래야 예쁜 옷이 쓰이고 살랑살랑 다니면 국민들 마음 좋다는 마음 부글부글부글거리네. 울부짖는 소리 저 소리 생명들이 속 터져나가는 소리 함께하는 소리 저 소리 준비 받고 싶은 내 마음. 왔더니 멍멍 왔더니 꿀꿀 멍멍 꿀꿀 멍멍거리며 그는 머리에 쓰다듬어주나 혼자 잊고 쳐다 빠졌네. 안돼 소리 저 소리 국민들의 사지로 내보낸 소리 교대하는 소리 저 소리 우리들의 절박한 소리 왔더니 멍멍 왔더니 꿀꿀 멍멍 꿀꿀 멍멍거리며 그는 머리에 쓰다듬어주나 혼자 잊고 쳐다 빠졌네. 우리들의 달달한 소리 우리들의 절박한 소리 나같이 살갑던 모험 외쳐보겠습니다. 샌드위치 갯살만대 샌드위치 갯살만대. 정신이 든다고 포기한다면 우린 결코 청춘일 수 없네. 국민이 하나요 샌드위치 만듭니다. 세상의 국민으로 우리가 박살내자. 샌드위치
한번 떠볼까요? 어디서요? 이게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딸리. 결정하였습니다.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끝나는 것 같지만 안 끝났어요. 그러자 말이 쓰다듬어주나 혼자 꼭 찾아 빠졌네. 우리들의 달달한 소리, 우리들의 달달한 소리.
참 많이 떨립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보겠습니다. 전쟁 무기 사들은 절대로 와서는 안 된다고. 사드 투쟁은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범죄자 박근혜와 최순실이가 그리고 동료가들과 함께 저지른 이 불법적인 사드 정치는 반드시 원천무효가 되어야 됩니다. 사드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평화를 깨뜨릴 그런 무기입니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죠? 또 옷이 또 혹시 눈물 흘리신 분도 없나? 예. 영상 보는 내내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아마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맞지요? 예. 저는 마지막에 트랙터 몰고 올라가고 하는 걸 할 때 보면서 들은 생각이 그때 집회하다가 팥죽 물어 가자, 동짓날 팥죽 물어 가자 했던 그 집회 생각이 또 나고 이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뭘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동짓날 팥죽 다 됐다 하는 누가 팥죽 다 됐다 또 자각하길래 팥죽 물어 가자 해서 정리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 예, 참 울고 웃고 우리 성주투쟁은 정말로 이 아까 이제 투쟁은 사랑이고 투쟁은 하나고 이제 우리는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구호를 외치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앞으로 투쟁도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힘들어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즐겁게 마음먹은 대로 즐겁게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영상 만든 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마이크를 우리 대변인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동인 대변인님. 예. 안녕하세요. 뒤에 영상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밑에 이렇게 자막들 들어가는데 어떤 자막을 쓰지? 이런 생각도 참 많이 했고 나는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성곽숲에서 이렇게 밀짚 모자 놔두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는 것들 보는데 어떻게 보면 피크닉 온 느낌이기도 해요. 투쟁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것은 100주년 기념, 뒤에 것은 200주년 기념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잡혀갔으면 또는 없어졌으면 하는 인물들이 대충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는 선거 끝나면 거의 가겠죠. 종로에서 나온다 했는데 밀려가지고
종로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마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철우가 경북도지사로 좀 버티고 있는데 저것도 언젠가 보내야 되는데 그거 좀 그렇습니다. 오늘은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요새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하고 또 미국의 독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전염병에 대한 역사 뭐 이런 것들 한번 잠깐 이야기해보고 그 전염병들이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자 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매우 휩쓸었던 그 세상을 이렇게 바꿨던 전염병들은 대체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광인. 그래서 이 광인들의 정신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지금도 중국 몇 년 전에도 중국 지역에서 패스트가 한번 나왔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패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새카맣게 타들어가죠. 피부가. 그래서 떨어져 나가고 있고. 나병 같은 경우는 한센병 같은 경우 걸리면은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해요. 말초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썩어 들어가서 끊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느낀다. 상처를 입어도 그 통증을 못 느끼고. 그래서 이제 손가락 마디들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질병도 있었습니다. 나병은 중세 초기, 그러니까 대략 한 11세기인 것 같아요. 그때가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 말기, 그게 아마 13세기 한 후반 무렵까지 이 정도까지 나병들이 굉장히 창궐했습니다. 창궐하고 그 나병들은 15세기가 오면서 거의 끝났어요. 그런데 이때 그 나병은 아마 이제 그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많은 인력들이 오고 가면서 특히 중동 지역까지 다 오고 가면서 이것들이 전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병에 대한 그 국가의 대응은 어땠냐면은 쫓아보냈어요. 아주 오지로 관리도 안 되는 지역으로 쫓아 몰아내버렸습니다. 배제해버렸죠. 배제 추방이 나병을 관리하던 국가의 방식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일제시대가 아마 1919년이 맞을 겁니다. 1919년에 선옥도에 나환자 수용소가 생겼죠. 그 뒤에 뭐 계속 나환자 수용소가 생깁니다. 전국 각각 곳곳에. 성주에도 있죠. 성주에도 있죠. 그렇죠? 성심원이라는 곳이 성주에 그런 거. 김천에도 있고 온 곳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오지로 쫓아버리고 추방하고 이런 방식들이 나병의 관리 방식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나병의 영향을 받아서 광인들에 대한, 근데 광인뿐만 아니라 뭐 거리의 불량자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은 한 곳에 가둡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제네럴 호스피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합병원을 보고 제네럴 호스피탈이라고 그러죠. 이 종합병원의 역사는 1700년도쯤에 1730년도쯤에 이렇게 광인들을 그리고 거리의 불황자들을 가두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죠. 프랑스 황제의 칙령이 내려지죠. 다 감금하라. 그래서 이게 이제 파리 대감금 사건이라고 해요. 이게 유럽 전역에 다 퍼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인들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광인들에는 예술가들도 있고 오만 사람들이 다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마치 우리가 있었던 그 삼층교육대 뭐 이런 것과도 조금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 가두고 거기에 불황자들 약간 이상한 애들 다 잡아가는 거죠. 이게 또 교도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패스트입니다. 패스트가 굉장히 크게 창궐한 때는 14세기입니다.
14세기에 중국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도 있고 몽고로부터 시작했다는 말도 있는데 대체로 몽고설이 유력합니다. 몽고에서 중국으로 왔고 한설은 몽고 쪽에서 몽고에 그때 유럽에 가면서 이 패스트를 옮겼다. 심지어는 그 옛날 투석기라 그러죠. 와,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돌고등이가 확 난리가 났습니까? 여기에다가 패스트병 걸린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다음부터 성 안으로 막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그 안에는 패스트가 참관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고 그랬죠. 그리고 한설은 중국으로부터 가가지고 인도로 갇혀서 또 유럽으로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유럽에 있는 그 배의 쥐들이 옮겼다는 뜻입니다. 14세기에 그렇고 그 뒤에도 패스트는 여러 차례 터지는데 이 14세기 패스트가 왜 유명하냐면 세계적으로 약 1억 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1억 명 정도가 죽었다라고 패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유럽에 2,500만 명 또는 뭐 이쪽 중국이나 몽골 쪽 다른 지역에 5천만 명 죽었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 당시에 인구 통계들을 대충 살펴보면 한 1억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인구 감소가.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패스트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에 와가지고 또 패스트가 터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각 지역을 그러니까 14세기 패스트는 완전 혼란 상태였어요. 뭐 관리고 뭐가 없었어요. 전쟁통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였어요. 근데 이게 17세기 와서는 이제 국가가 이 패스트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막 그 도시를 바둑판처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슨가 무슨로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때 나온 겁니다. 행정구역이 이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호구조사를 다 합니다. 어느 집에 누가 있고 환자인가 아닌가 정상인가 다 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방식들 그 다음에 지금의 주민등록 방식들 다 이때 17세기 와서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게 우리의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관리 방식들이 된 거죠. 근데 이때 17세기에는 그 막 다 담당자들이 있어요. 담당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 그 다음에 그 위에 단계 이래갖고는 3단계, 4단계에 걸쳐서 전체를 총독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관리하기 시작했죠. 관리하고 나오면 사형, 돌아다니면 무조건 사형, 그 다음에 행정처분에 따르지 않으면 사형, 그리고 아침 저녁에 한 번씩 길을 다니면서 창문에서 방안을 그 집안에 들여다보면서 누구하고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얼굴을 보여줘야 됩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죽었구나 또는 침대에 누웠구나. 그래서 이 신체 처리반이 들어갑니다. 집으로. 신체 처리반들은 최하층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죽거나 말거나 상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으면 끌고 나와서 갖다가 불태워 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세기가 계몽주의 시대거든요.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계몽주의 시대 때 우리들의 자유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들의 삶들이 국가에 규율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해요. 관리되고 통치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배제와 추방의 방식이라면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는 우리들을 국가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규율을 만들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규율을 스스로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그 제레미 벤드민이 설계한 원형 과목 페놉티크라는 게 있습니다. 페놉티크. 혹시 유치장 가본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장 가보면 딱 그렇게 김충환 위원장도 자주 가고 싶을 거예요. 요렇게 반원형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경찰관이 지키고 있고 방들이 그 반원형의 홀을 따라서 척척척척척 나눠져 있어요. 그 안에 수감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보입니다. 1층, 2층 다 보입니다. 근데 이걸 일망감시체가 가운데는 이걸 굉장히 크게 짓는 겁니다. 굉장히 크게 지어가지고 빌딩식으로 지어가지고 1층, 2층, 3층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에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감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못 봅니다. 감시자가 있는. 그러면은 스스로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감시자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지킵니다. 뭔가 그 내부의 규율들을 스스로 지키는 거죠. 우리 사회도 많이 그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도 가다 보면 CCTV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촛불 때 이야기했는데 하루에 뭐 몇십 번, 70몇 번인가 뭐 그러니까 노출된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하루 돌아다니면은 엄청나게 많이 노출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노동력도 뭐하고 함부로 뭣도 뭐하고 뭣도 뭐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패스트라든지 전염병으로부터 이 전염병에 대한 관리로부터 국가가 규율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의 통치 체제로 자리 잡혔다는 것입니다. 요건 이제 왔는데 저는 이런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갖는 공포 전염병에 대한 공포는 저는 전염병 자체가 갖다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에서 터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저렇게 시끄럽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데 왜 미국의 독감은 조용하지? 라는가. 차이는 두 개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 독감이 훨씬 많이 번졌고 많이 죽었다고 그러죠. 10,000명 넘게 죽었고 2,000만 명 넘게 감염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독감은 백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백신이 있어서 괜찮구나가 아니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거죠. 국가가 관리가 되는 통제가 되는 질병이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의 서민층들이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맞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독감 백신은 제법 가격이 합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이 국가가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저는 이 공포를 오히려 어떤 국가의 통제에 대한 안심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공포를 해소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단순히 터졌다 안 걸려야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국가가 통치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규제해오는 이런 것들이 촘촘하게 짜여지는가를 한번 고민해도 안 괜찮을까 해서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대변인님으로부터 인류 질병의 역사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에는 이 생화학전에 관련해서 한번 이 731 부대부터 시작, 그 전부터 있었으니까 한국 전쟁에도 써보고 그죠? 예, 하여튼 이 공포를 안 가져도 되는데, 예, 저희들이 아까 이제 우리가 655, 665 자꾸 헷갈리네. 이렇게 세우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아까 영상 속에서 참 성주를 이롭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요거 누구야 될 사람들 중에서 그죠?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은 사드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때문에 성주가 변화할 수 있는 초석이 좀 닦여진 이 30년 넘게 보수 골통으로 쭉 오다가 좀 아직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찌간에 이제 좀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고 지금을 봐도 이런 별통도 도서관도 만들어지고 좀 이따가 우리 김종환 위원장이 또 말씀을 하실 건데 또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순히 이 사드 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투쟁들을 통해서 지역의 사랑이 바뀌고 사랑이 바뀜으로 인해서 실제로 이제 지역의 삶이 바뀌어서 가는 이런 투쟁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그만큼 중요한 거고 또 우리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호함을 외치고 우리 또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인데 다음 시기 지르고 싶은 사람은 세게 해도 됩니다. 예, 제일 많이 했던 구호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싸다가고 평화오라. 싸다가고 평화오라. 예, 딱 한 번만. 자, 다음은 우리 김종환 위원장님이 오늘 또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그 정을 대보름맞이 앵매기 구강마당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뭐 촛불 집회는 또 저기 광장으로 모여라 이렇게 홍보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구강마당만 취소하고 집회는 여기서 하는 걸로 했고 커피는 오늘 우리 조정희의 총무님께서 쏘시기로 했으니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오죠. 그 트럼프가 하원 의원에서 탄핵을 했는데 상원에서 탄핵을 취소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죠. 상원에서는 저기 탄핵이 안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원래 11월 3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선거고, 미국에 선거고, 민주당 후보가 7월 달에 뽑히고, 공화당 후보가 트럼프가 지금 1순위지만은 8월 말에 뽑혀서 11월 달에 이제 대선으로 가는데, 지금 이제 미국 군 내의 핵심, 아시아 쪽에 관련되는 분이 대선 전에 북미 회담이 있을 것 같은 발언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보면은 또 진행이 안 되겠냐, 대선 전에 이렇게 보고.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총선 전에는 하지 마라 뭐 하는데 그게 뭐 우리나라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기다려봐야죠. 북미 회담이 열리는지 기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우리 교환이가 종로에 출마를 오늘 선언했는데 밀려서 한 거죠. 원래 대통령까지 나가려고 하면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받고 다른 후보들 선거운동 하러 돌아다녀야 되는데 공심위에서 뭐 최후 통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언을 했는데, 당연히 이낙연 총리한테 짚고 뭐 분위기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내부 분위기는 총선 전에 큰 변화가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한교안 체제가 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분위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기다려보고, 하여튼 저쪽에서는 흔들리면은 안철수 신당도 지금 선관위에서 안 된다 하고, 또 비례정당이라고 미래한국당 만들었는데 그 비례의원 후보를 전략공천을 못 한대요. 선관위에서 못하게 해버렸다면. 전략공천이 뭐냐면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1번, 2번, 4번 이래갖고 한 10명 된다고 보면은 15명, 20명 이렇게 공천을 줘요. 그럼 순위를 주잖아요. 그럼 득표수에 따라서 순위가 끊겨요. 그럼 몇 번까지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네 1번, 네 2번 이거 우리 지도부에서 못 정한다는 거예요. 못 정하면 어떻게 되면은 나 비례 후보 나갈래 그럼 등록 쫙 받아서 당원들 투표하거나 여론조사하거나 이렇게 순위를 정해야 돼요. 지금 민중당이나 정의당 하듯이. 근데 지금 미래한국당 아무것도 없어요. 당직자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짝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을 시켜. 조은영이 제명시켜가 사무총장 해라, 한성규 제명시켜가지고 대표해라 막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한 20명 제명시켜서 글로 보내면은 거기에 선거 보조금이 40몇 억인가 나온대요.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당이. 그래서 그걸로 뭘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준비가 하나도 안 돼요. 시간은 촉박하고. 전략공천을 하지 않으면은 저기도 지금 애매해요. 근데 만약에 이짝 한국당에서 개입을 하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라. 그래서 이 선거 끝나면은 선거법으로 고발될 사람이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고요. 오늘 도서관에 왔으니까 제가 책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책 제목이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말은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책을 제가 한 2-3시간 만에 다 봤는데 쉬워요. 이야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 데뷔작이 바람의 노래를 들으라 라는 게 있대요.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산해서 조난자가 생겼어요. 그 남자 하나가 튜브를 타고 태평양 가운데
조난대가 있고, 좀 있으니까 옆에서 여성 한 분이 또 튜브를 타고 이 조난돼 가지고 가까이 온 거예요. 그 둘이 만났으니까 조난된 배에서 맥주 깡통이 떨어져가 떠다니니까 둘이 만나서 맥주를 깡통을 떠가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놀다가 여자는 나는 왜 또 살아야 되겠으니까 헤엄쳐서 섬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여자는 떠나요. 그 남자는 섬이 없을지 모르니까 나는 여기서 그냥 맥주 한 마시고 구조대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여자는 가요. 헤엄쳐서 이틀 밤낮을 헤엄쳐서 섬을 찾았어. 그래서 섬에 올라가서 구조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몇 년이 지났어. 도시에서 이 남자 여자가 만난 거예요. 만났어. 근데 남자는 거기서 맥주만 마시다가 취해가 있다가 구조대가 와서 구조됐어. 그래서 둘 다 구조됐어요. 때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여자는 미치는 게 억울해서. 왜? 나는 이틀 밤낮 헤엄을 쳐서 섬을 찾아 헤엄을 쳐서 노력을 해서 내가 구조됐는데 저 새끼는 가만 앉아가 마시고 있다가 구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요. 노력해가 될 수도 있고 노력 안 해도 될 수 있다. 근데 이 사회는 노력을 해야지만 된다고 우리한테 강요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이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는 회사 가면요, 사장이 열정적으로 일해라 그래요. 최선을 다해라. 그죠? 그럼 사람들이 세뇌가 돼. 최선을 다하면 열심히 일해요. 노력해요. 근데 옆에 있는 놈은 가만히 놀아. 어쩌다가 한 번씩 일하는 것 같아. 근데 정진은 노는 놈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노력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 책을 딱 읽고는 가만 앉아서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내가 최선을 다한 적이 있었던가? 정말로. 근데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막 열심히 했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서 더 안 했다. 이런 최선을 다 안 한 거예요. 그죠? 최선이라는 게 목숨 걸고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죠? 근데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지만은 노력 안 한 사람도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이 남자는 죽을 각오를 한 거죠. 구조대 나오면 나 연습이 안 죽겠다. 여자도 죽을 각오예요. 섬이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인데 여자는 열심히 노력해서 구조됐고 남자는 이왕 죽을 극하고 이래갖고 구조됐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그런데 이 사회는 우리한테 노력하라, 열정적으로 일하라, 최선을 다하라 하면서 우리를 강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여유있게 살아야 된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이 책에 나오는 건데 포기하지 마라 그래요. 뭘 하다가 포기하지 마라. 근데 이제 학생이 공부를 해요. 나는 저 대학에 가겠다. 이 글을 쓴 사람이요.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홍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재수를 해요. 또 떨어졌어요. 삼수해요. 또 떨어졌어요. 4번째 됐어요. 근데 홍대 미대에 가기 위해서 7번 떨어진 놈도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홍대 가면은 시집도 잘 되고 다 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라는 게 만약 7번 동안 하면은 저 사람은 포기 안 했기 때문에 정말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7번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근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걸 얼마만큼 많이 포기하느냐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은 다른 걸 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뭘 하다 보면은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가정을 포기하게 돼요. 아이한테 잘 못하게 되고, 그죠? 근데 직장 생활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하면서 내 할 일만 하고 월급 다 먹고 또 야근 안 하고 와서
가족하고 놀고. 그럼 이걸 포기 안 하잖아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막 야근하고 막 이러면 이걸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것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세상을 좀 넓게 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한 건 없느냐. 내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걸 포기하기 한 건 아닌가. 이런 거를 생각하고 노력이라는 것도 너무 강요된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노력해서 하고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하고 또 노력 안 해도 오는 그런 게 세상에는 많다. 이런 좀 넓은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판단해서 나의 삶을 꾸려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이렇게 소개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난 좀 더 할 줄 알았더만 예, 뭐 그런 얘기, 무엇이 중요한지, 그죠?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런 걸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일상에 쫓겨서 사는 사람이 있고 일정부터 포기하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전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급한 일에 바쁜 일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일을 그래도 꾸준히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은 말년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쁜 일에 매달려 살다 보면은 말년에 뭘 하고 살았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예,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투쟁도 즐거워야 되는데, 예, 오늘이 정말 대보름이죠. 그래서 원래 우리 김미영님께서 노래를 준비해온데 안 맞겠다고 안 하실라 해서 이따가 술 드시러 갔다 가면서 안 한다 해서 오늘은 원래 뭡니까 정월 대보름 액매기 굿 하기로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구선 뭐 일단은 좀 뒤로 미뤄졌으니까는 오신 분들하고 그래도 내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예, 저는 내일 종일 지신발 켜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그 액매기 타령 들어보셨죠? 옛날에 집회하면서도 몇 번 했었었는데 그 액매기 타령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예, 그 후렴구만 같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루 얘기야 이거만. 그러면 딱 박수 치면서 하나 둘 셋. 박자는 자진머리 박자로. 자진머리 박자 이깁니다. 하나 둘 셋 넷.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기열차에 이러구나 이를 열에 드넥은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드넥은 5월 단오에 담아가낸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기열차에 이러구나 5월 6월에 드는 날은 7월 8월에 맞고 7월 8월에 드는 액은 9월 2일에 담아가낸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기영차에 이러구나 9월 2일에 드는 액은 10월 모날에 맞고 10월 모날에 드는 액은 동지 석달에 담아가낸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거기 영차에 이러구나 정치 1월 28월 3, 9월 40월 호동지 6석달 내내 돌아가더라도 1년 하고도 12달 년 하고도 10석달 탁지야 사치는 물알로 가고 만대기들을 미옵니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거기 영차에 이러구나 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촛불님들 1년하고도 12달, 관연하고도 10달 동안 가정 내내 좋은 일만 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 오늘 665번째 사드리치 차례 촛불 문화제는 따뜻한 실내에서 예, 오늘 날씨도 추웠죠, 그죠? 어제 오늘 예, 따뜻한 실내에서 이렇게 1년에 만복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경자년 한 해 정말로
좋은 일만 그다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성도 사드배치 철야 촛불님들이 그 복을 빌어줄 겁니다. 예,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적으로 마치는 거고, 혹시 앉아서 좀 이야기하고 노실 분들 노실 됩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요거로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좋은데 노래 한 곡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노래 해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비공식적으로 그냥 마치려고 해도 좀 섭섭해요. 왠지 이상하게. 그쵸? 네. 그 준비해온 노래 한 곡 해서. 아니요. 젊게. 기회를 다른 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면 꼭 안 해요. 사람들이. 예. 우리 또 옛날에는 좀 하면 막 지명이가 불러가 막 시키고 했었는데 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랐어요. 우리 이강태 별동네 사무국장님 한 곡 하지? 제 노래하고 저 세개 나갈 때 노래하고.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되는데. 사회자님 노래 한 예. 번 하시죠. 사실은 여기 이제 노래 잘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또. 성주군 대왕 1, 2 칠상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 가면은 연예인 집안이 있어요. 이 지역에서만 알려진. 예. 지역에서 그냥 동네 가마다 그 집 식구들은 다 연예인 집이에요. 잘 놀제, 잘 부르제, 잘 묵제, 잘 마시제. 막 쭉 형제들 간에 어른들하고 다 그렇게 잘 놀아요. 그래서 그 동네 가면은 연예인 가족이 큽니다. 그분이 우리 여기서 음향을 보고 계시네. 김강식님. 이 그 집 식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김강식님 노래 한번 들어봤으면 싶었습니다. 일생에는 없는데. 네. 자, 옆에서 춤춰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춤추겠습니다. 노래 준비한다고 바빠요? 아주 잘 가만 이제 빨리 준비되는 대로 나와 있어. 마이크는 오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고 있어. 빨리 하십시오. 손 잡고 말했어. 손을 잡아서는 그렇네. 손만 잡아도 되겠네. 손 잡고 노래를 해야지. 예, 또 지명을 받았으니까 잠깐 나와서 내일 보름이고 하니까 새해 인사 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노래 하실 분 노래 하시소. 제가 노래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별만 안 돼. 한곡 하고 틀어줘야 돼. 그렇지, 그죠? 일단 한곡 하고 길을 내놔야 돼. 길을. 첫 길을. 수고하세요. 내가 가는 길이 된다 안 갑니까?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노래를 저 뒤에 한 분 계시네. 빨리 하세요. 제목만 여기. 틀어줄 사람이 있어요. 아무 걱정 마세요. 걱정 하지 말아요. 카운트 여기 소주 한 병 없습니까? 원래 소리만 들어요. 예전에 우리 이 원장님이 한번 소개를 한번 했던 노래 같은데, 저는 노래 이것밖에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데 예전에 우리 이 원장님 한번 하시더라고. 거짓말. 반주도 필요 없고 박수만 쳐져 있어. 우리 집에 시아버지 막걸리 대장, 우리 집에 시어머니 잔소리 대장, 시누이는 연애대장, 시동생 깡패대장,
막걸리 대장, 잔소리 대장, 연애 대장, 깡패 대장, 집안 꼴 좋다.